운인사명리 229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운인사 명리학회 신년회가 있어서 못 올렸습니다. 오늘 이제 즐겁게 놀고 오늘 다시 현실로 돌아와 밀레니엄 숙제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선고하지 말라.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롬의 광단에 에트리브. 많이들 들어보셨죠? 실존주의의 거두. 사르트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특정한 본질이나 목적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명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이제 맞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 그런 개념을 주창한 배경에는 전통적인 이제 서구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 너를 창조했어. 신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 라는 것이죠. 명리학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 얻기 전에 그 과정에서 이미 눈치를 챕니다만, 인간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하늘로 부르든 설계자라고 부르든 어떤 존재에 의거하여 혹은 어떤 시스템에 따라 운명이 설계되어 있구나. 우리는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냥 피동적인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럴수록 사르트의 실존주의의 이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자유를 희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유롭지 않다. 내가 사회 시스템에 이끌려가고 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는 이러이러한 열망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기분이 들죠. 하루에도 여러 번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 네 운명은 그렇게 짜여진 거야. 너 그렇게 살다 죽을 운명이야. 너 돈 못 벌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잘 안 풀려. 아유, 대운이 좋질 않아. 뭘 해도 잘 안 될걸? 이런 식으로 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명리라는 학문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니체적 관점이죠. 그 운명을 나의 자유의지로 바꿔갈 수 있는 운명의 열쇠를 보게 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주하고 부정성을 강요하는 그런 운명을 선고하는 방식의 상담, 조언, 이건 사라져야 돼요. 저도 깨달음과 한참 거리가 있었던 초년병 때 선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저주 섞인. 마치 그의 말은 네가 돈을 벌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깨닫고 나서 제 사주를 보면서 참 멀토상토하는 얘기를 했구나. 왜 그는 그런 모양, 그런 모양새에 불과했을까? 왜 그는 그 정도밖에 몰랐을까? 그 정도밖에 몰랐으면서 어찌 그렇게 타인의 운명에 대해서 저주 섞인 선고를 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운인사명리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쁜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쁜 얘기를 의도적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그럴 때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면이 있는데 그것의 돌파구는 이러이러한 방법이에요 라고 길을 제시해 줘야겠죠. 그것이 명리에 부합하는 조언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타인의 사주, 나의 사주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운명을 선고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모두 자유를 선고받았습니다. 너는 부자유한 인생을 살다가 뒤져! 운명의 설계자는 절대 여러분에게 그런 억하심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를 선고받은 인간답게 우리는 운명의 길을 정확히 보고 우보천리로 향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항상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나인 타인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에 기여하는 보다 성숙한 나, 보다 자유로운 나, 보다 너그러운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제 밤늦게 수업 끝나고 한 10시 반 타임에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여유롭고 좀 편안한 시간대이긴 해요. 이제 그때 상담하면 꼭 상담 시간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시계 안 보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난지 모르고 한 1시간 10분 정도 상담한 분의 사주입니다. 이 영상 보시겠죠? 그래서 뭐 자세히 구조를 해설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구조적 뭐 직업성 간단히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대운에 이제 대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도 여러 차례 상담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 식신운 잘 안 풀릴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과연 그런가? 터무니없죠. 이 사주 구조에서 진이라고 하는 비경과 신자진 삼합을 짭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죠. 내가 주인이야. 왕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식신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육충대운이라 이 편관, 내가 다니는 직장 이런 것과 이제 결별은 이제 기미 때 하게 되죠. 왜냐면 이 겁재들이 갑인을 임묘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했던 그런 편관의 기운을 내가 식신제살로 내가 제어합니다.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자지인에서 또 재생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편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살인상생에 글자가 있다고.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 축토도 이 경신금을 얘가 다 무조건 뺏어가냐. 그렇게 해석하니까 안 좋은 거야. 식신제살의 이 굉장한 강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식신생제하는데 다시 재생살라. 그럼 왜 이건 해석 안 해주냐고. 살인상생하는. 해석해 줘야죠. 이 사주는 이제 제극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관에 이렇게 축토 겁재가 이렇게 축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재생살 직장인. 그런데 힘들죠. 직장생활 하기가. 태어난 사회 자체가 이 편관이 우뚝 서 있는데 항상 편관이 왜 힘들까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겐 편관인데 그 편관은 부친의 식상이에요. 어릴 때 내가 뭔 짓을 해야 집안이 어렵습니까? 아직 돈 벌 나이가 아닌데 부친의 사업, 부친의 식상에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편관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쉽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업 같은 거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죠. 재생살은 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서 이 재가 순식간에 설기되는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괴롭죠. 괴롭지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인상생이 측은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회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조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명리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죠. 편의는. 살인상생은 고생해 봤으니까 그대들의 고통을 내가 알겠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니들도 고생해봐. 아니, 난 이제부터 좀 편히 살래.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거죠. 그런데 생각은 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원료를 충실히 채워줘야겠죠. 그러면 생각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사유력이 길러지고 더 통찰력 있는 사유를 하게 돼요. 더욱더 성숙된 인간으로 향해 진보하게 되죠. 이렇게 가빈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그런 노하우, 지식, 지혜를 토대로 내가 이 식신을 쓰는 삶이 돼요. 사람이 항상 나보다 낮은 사람, 학생, 수강생, 제자 그런 관점. 내가 직접 쓰면 그러한 지혜를 토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요, 내 전문성을 쓰는 거요, 내가 말하는 거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하겠죠. 거기에 이제 금극목 구조니까 요 직업하고도 맞는 것이요. 제극인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많은 공부를 했어. 지혜, 지식으로서 편인적 지식, 아주 깊이 종교명의 철학적 지식을 쌓았어. 혹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자격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속성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겁재들이 국가 자리에 있고, 그죠? 이렇게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하고는 격각이고, 이것도 이 비견들도 격각이고, 지금 파하니까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운의 잘 인성이 결합이 되면 내가 공적 직장에 다닐 수도 있지만, 그 연결성을 잘 따져서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 그런 공공성을 가진 그런 직장, 어떤 이제 자격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업을 하셨는데, 출판업을 하셨는데, 제극인도 그쪽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수많은 텍스트들을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기획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다루는 그런 직장에서 제극인 업무를 한다. 그럼 은행, 업 이런 거하고 굉장히 잘 맞겠죠. 소규모 기업에서 내가 문서 다룬다. 많은 문서들을 정리해야 돼. 숫자를 정리해야 돼. 정확한지 판단해야 돼. 그걸 토대로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질지 나아지지 않을지, 혹은 자금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통찰해 줘야 돼. 격리, 회계, 이번 사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자, 펀드 매니저, 많은 문서들, 많은 종목들 중에 아직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편인 많은 종목들을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여 이거에 투자하면 가치가 많이 오르겠네, 돈 벌겠네, 제극인 업무하고 잘 맞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속성이 있어요. 타인들의 심리를 내가 판단 분석하고 통찰할 거야. 심리하고 굉장히 잘 맞죠. 특히 이제 정인이 지지에 있는데 제극인을 한다. 물론 천간에 떠서도 제극인 이런 식으로 되면 심리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죠. 그래서 저 제자분 중에도 이제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명리 공부에서 더 그걸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심리는 깊이까지는 내려가지 못해. 거기에서 이 편의적 요소의 명리를 깨달을 때 심리 상담이 엄청나게 가치 있어집니다. 피상담자를 통찰할 수 있거든. 그의 근원적인 문제와 치유책을 내가 찾아줄 수 있거든. 그게 명리의 장점이에요. 동시에 항상 비경과 이렇게 식상 비즈니스를 해야 하니, 그죠? 내가 진정을목 관을 갖고 있어도, 관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네가 좀 맡아서 해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아까 요 시간 말씀드린 금국목의 속성은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화극금 금국목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쁜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그런 일들을 이 편인의 근거한 식신을 씀으로써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겠군. 고객으로 보면 고객을 내가 생해주고 고객의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죠. 이 운은 내가 나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을 듣고 일어서서 이제는 나의 지혜에 근거한, 나의 노하우에 근거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오행적으로는 화극금 금금목 요식업 이런 쪽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라. 이런 깨달음에 근거하여 가르쳐라, 상담하라. 그런 일, 그러한 수많은 텍스트에 근거하여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출간하고 출판하고 이런 일을 하라. 많은 팬들을 내가 육성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나의 출판물로, 나의 실력으로 많은 팬들, 독자들, 고객들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요. 인정을 받을 것이요. 그런 운으로 쭉 가죠.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많은 인성과 관련된 제극인 업무를 수행해와 한번 이제 단절될 시간이 와. 힘들어. 돈도 많이 까먹을 수 있어. 이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공부해온 실전과 관련된 공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축토가 쓰는 신금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실전적 지식 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적 성취,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조언의 방향은 이래야 하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엔 명리책 한두 권 읽으신 분들은 부지기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또 대충 나오잖아. 하다못해 공짜로 AI한테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AI 유료 상담도 하고 그래서 대충 자기 사주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마구 보고 두서는 없지만 이런 측면이 뭐 좋네, 이런 건 맞네, 뭐 틀리네 이 정도 개념은 있단 말이야. 글자 아시는 분은 진짜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면 안 되겠죠. 오히려 글자를 알 때 너무 행복해. 저는 설명할 때 이 글자의 의미를 짚어주고 이 관계의 연결성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선고하지 마라. 밑도 끝도 없이 잘 안 될 거야, 잘 안 풀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 편인이 완성되면 이 순환이 굉장히 좋아요. 제압할 수 있는 편관을 내가 제어하는 방법들이 있죠. 편관제어선법. 그것을 제대로 쓰면 제압하는 편관은 잘 나가는 거야. 내가 유명해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명리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는 자유를 선고받은 인간이야. 난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부자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죠.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말 명리를 통해서 깨달음에 내가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평정심을 갖고 지금의 이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과정에 있는 인간은 언제나 불안해요. 자유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사주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때 명예의 이치가 천지는 불이 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정말 관심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인한 존재, 나를 잘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어느 순간 아는 그 순간 이후에는 나는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을 명리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지 못하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의로 순리대로 공부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한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겠구나. 주변에 나의 소중한 사람들 한꺼번에 함께 자유롭겠구나. 저는 제자들이 정말 소중히 저를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한테 수많은 수강생들이 몰리는 시대에 제가 무명이었을 때 한 명, 두 명 저를 찾아주어서 이제 20명 넘어가고 올해 또 30명 넘어가고 이런 추이로 가겠죠. 그럼 제가 목표로 한 100명까지 이렇게 가면 그 한 분 한 분이 저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깨달은 바를 공유할 수 있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신년회에서도 짧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빌려서 제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곱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이 사제지간에 그렇다고 굉장히 뭐 옛날 방식의 그런 사제지간 아니잖아. 우리 굉장히 재밌게 논단 말이야. 유머하고 서로 유머하고. 그러니까 이 가외로 명리는 안 배우겠지만 지금은 안 배울 테지만 나에게도 선생 노릇을 해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지만 제 능력을 벗어나는 거, 제 주제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인연을 맺은 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의 일은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제 꿈을 위해서 벌어서 모으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글 써서
저의 사유의 결과물들을 책으로 세상에 내고 그런 담백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는 자유로움을 느끼거든.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이해해주는,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좋은 분들과 함께 버타시기를 바라며, 한 주간 추위가 좀 누그러치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시면 저처럼 땀 좀 열심히 내셔서 빨리 하시고 건강 유지하시면서 우리 다가오는 봄의 기운을 조금씩 맡아보자고요. 좋은 하루라고 한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내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